싶은 컨텐츠 발행하거나 그런 거를 응용을 하실 때 쉽게 하실 수 있도록 그 세 가지 단계를 담아봤습니다. 네, 최고.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정리를 해놓은 페이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월 얘기를 하는지 19일에 할 거고요. 19일 목요일에 할 거고 오늘 거 하고 19일 거는 구매자 분한테는 VOD 평생 소장입니다. 유튜브가 망하지 않는 한 저는 삭제를 하지 않아요. 링크 보내드리니까 가지실 수 있으시고 이런 내용들 다 써준 것도 너무 신기한데 이거를 스스로 메이크가 이런 GPT나 클로드랑 얘기해서 내용을 가져와서 이미지도 가져와서 뉴스레터를 만들어 주기도 하고 콘텐츠를 자동화해 주기도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좀 이따가 5분부터 세임님이 강의해 주실 예정입니다. 그래서 구매 희망하시는 분들은 제가 링크 미리 올려놓을게. 24시간만 아시죠? 저 맨날 똑같아요. 24시간만 3만 원. 시간 지나면 제가 컨트롤하는 게 아니에요. 얄짤없이 5만 원 바로 바뀌니까. 구매 링크입니다. 그리고 세임님이 유튜브를 운영하고 계세요.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 900 구독자가 845명이야. 아니 이건 안 돼. 이건 안 된다고. 저 구독 중인 거 보이시나요, 여러분? 구독 중 보이세요? 진짜 여기 꿀이 다 있어. 사실 그렇지 않나요? 다 들어 있어요. 게을러서 많이 못 올리는데. 예, 이거 진짜 다 꿀이야. 근데 옛날 거 찾아보는 또 꿀잼이 있긴 해요. 저번에 제가 보내드리니까 놀라셨는데 이런 모습 이런 모습 머리 색깔 뭐지? 하고 들어갔다가 막 이렇게 하나씩 득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끄럽습니다. 세임의 귀여운 모습도 보실 수 있고 유튜브 가시면 좀 다양하게 올리고 계시니까 많이는 못 올리신다고 하시는데 보니까 시작하시면서 스터디 관련된 것들 많이 올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그 네, 랭킹이랑 뭐 관련된 것들도 올리실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러실 것 같아요. 보면 파트너님들이 항상 그 스터디 참여하시는 분들한테 진짜 기버 그 이상이신 것 같아요. 이미 구독하셨다고 비타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나는 막상 유튜브를 안 하면서 이제 다른 분들 유튜브를 막 이렇게 홍보를 해드리는데 저는 진짜 게을러서 편집자를 구하면 생각해 볼게요. 예, 욕심이 많은 미니멀리스트라고 하시네요. 욕심이 많은데 미니멀리스트가 있을 수가 있나요? 혜임님? 욕심이 많은 미니멀리스트. 욕심이 그냥 많은데 미니멀리스트가 돼요? 그럴 수 없죠. 이거 오류야, 오류. 네, 세임님의 유튜브 링크 제가 또 남겨드릴게요. 그리고 세임님이 구정이 아니라 추석 지나서, 구정까지 갈 뻔했네. 추석 지나서 스터디를 오픈하세요. 어, 9월 23일에 시작이시군요. 10월 22일까지 하는 랭체인을 활용한 AI 웹 서비스인데 이거 설명 좀 해주세요. 파트너님께서 직접, 스터디 장님께서 직접. 어, 랭체인으로 웹 서비스 도전이라 함은 사실 메이크에 관심 있으신 분들도 다 좀 관심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사실 메이크가 중요하고 랭체인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자동화를 만들고 싶으신 거잖아요. 그래서 메이크에서는 그거를 코딩 없이 뭐 하나하나 설정을 해서 이걸 만드는 거라면 메이크를 하다가 분명히 이게 좀 불편하다 싶을 때가 오세요. 그 원리를 깨우치신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제 랭체인이라는 코드를 이용해서 자동화를 구축할 수가 있는데 어차피 코딩은 요즘 챗GPT가 다 짜주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자동화를 하는지 원리를 핵심만 아시면 할 수 있는 게 랭체인이에요. 그래서 지금 당장 이 스터디를 신청하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오늘 메이크 자동화에 대해서 한번 체험해 보시고 뭐 혼자 만져 보시고 나중에 이거 메이크로도 한계가 있구나라는 생각이 드실 때 그때 저는 스터디를 이번뿐만 아니라 계속 이거를 열 계획이어서 그때 참여해 주시면 단계별로 딱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유훈님, 케빈님, 구독 감사합니다. 네, 이미 하신 김배진님, 정현진님, 잘생김 프로쌤, 이거 어떻게 읽어요? 잘생김 프로쌤인가요? 잘생김 프로쌤, 뭐 어떻게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김 프로쌤인 거죠? 헷갈려. 어,
네, 벌써 5분이 돼서 제가 공유를 중지하고 세임님이 공유해 주시면서 바로 시작하도록 할게요. 네, 그러면 화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이시나요? 네. 네.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허세임이라고 하고요. 어, 그냥 1인 회사에서 여러 가지 개발 활동들, 강의 활동들 하고 있고, 지금까지 소개해 주신 대로 유튜브 채널도 있으니 많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 컴퓨터 공학으로 학부를 시작을 해서 계속 컴공으로 있었어서 이제 비개발자분들이 어떤 부분에서 좀 어려움을 겪을까 이런 상황을 좀 많이 마주하게 됐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해결해 드리는데 큰 뿌듯함을 가지고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 노코드로 앱 개발을 하거나 그냥 간단한 자동화를 하려고 하시는 분이 많아서 자잘한 코드 문법은 몰라도 이제 개발적인 지식을 알려드린다면 정말 원하시는 거를 만드실 수 있도록 제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지금 오늘 오신 분 중에 메이크를 직접 해보신 분도 계시고 아직 들어만 본 분도 계신 것 같아서 간단하게 체험을 먼저 해보시면서 저의 뉴스레터를 소개하려고 해요. 지금 이 주소를 채팅창에 올려드릴까요? 이 주소를 들어가시면 뉴스레터 신청하는 폼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그걸 신청을 하면 이게 메이크에서 자동으로 신청이 들어옴을 인지를 하고 제가 미리 준비해온 환영 인사를 지메일로 보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어떻게 받으실 수 있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채팅창에 올려볼게요. 네, 지금 채팅창에 링크 올려서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지금 귀찮으신 분들은 저랑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에 제가 운영하는 이번에 시작한 건강 뉴스레터 구독 신청란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뭐 허세임 코딩이랑은 상관이 없고 정말 건강에 관한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름을 받고 싶으면 이름 넣어주고 받고 싶은 주소 이렇게 넣어줍니다. 신청 완료. 네, 신청이 됐어요. 그러면 어, 알람이 벌써 왔네요. 네, 맨 위에 샤니아의 뉴크루 허세임님 이렇게 왔죠. 그래서 이렇게 예쁜 뉴스레터 제가 미리 준비해 놓은 환영 레터가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의 스토리 그리고 뭐 강조하는 거 이쁘게 꾸미고 마지막에 카톡방 참여 링크까지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이거 받으신 분 계실까요? 지금 해보신 분 계시나요? 샤니아 언니. 아, 네, 감사합니다. 지금 여기서 보셔야 되는 건 뭐냐면 자동화가 무엇인지 느낌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제가 드린 설문조사 그 플랫폼이거든요. 탈리라는. 그 탈리에서 내가 지정한 그 페이지에 새로운 응답이 들어오면 오는지 안 보는지 워치하고 있죠. 여기 워치. 감시를 하고 있다가 그게 도착을 하면 도착하자마자 제가 미리 준비한 이 내용을 보내는 거예요. 근데 그 사이에 잘 보시면 여러분들 이름이 다 있을 거예요. 그죠? 제목에 보면 이름을 제가 같이 넣어놨어요. 이런 식으로 개인화를 해서 여러 가지 변수를 통해서 메일을 자동으로 보낸다. 그래서 플로우가 이렇게 쭉 이어지고 지금 이건 되게 간단하죠? 세 개만 있으니까. 그래도 이해는 되실 거예요, 바로. 첫 번째 거는 감시. 언제 하느냐? 트리거라고 부릅니다.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이걸 트리거라고 하고 이게 발생을 하면 메일을 보낸다. 어떠한 조건에서 뭐뭐를 한다. 이게 기본 문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중간에 있는 거는 이제 데이터를 좀 가공해 주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는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그 뉴스레터 HTML 코드를 넣어줬습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은 지금 메이크가 뭐 어떻게 돌아간다라는 거는 좀 아시겠죠? 뭐 처음에 트리거가 있고 뭔가 발생을 한다. 근데 그 사이에 내 데이터들을 활용을 한다. 그래서 메이크를 시작하시고 싶은 분이 굉장히 많으세요. AI가 지금 많이 발전을 했기 때문에 우리 막 코딩도 AI가 대신 해주고 메이크란 툴도 생기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되게 많아졌죠. 작업 시간도 줄어지고. 그래서 할 수 있는 것도 많아지고 시간도 많아지는데 시작하면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들 중에서도 그 반 이상은 여기 들어오신 이유가 혼자 해보려고 했더니 안 돼서 막혀서 오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뉴스레터 자동화 주제를 오늘 설명을 하는 이유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자료를 인터넷에서 가져오는 과정도 들어가 있고, 또 그 데이터를 가공하는 과정도 들어가 있고, 또 메일로 발송하는 과정, 가져오고 만들고 보내는 이 세 가지 플로우가 모두 다 들어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른 자동화를 하실 때 충분히 응용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 좀 본격적으로 들어갈 텐데요. 오늘 메이크를 직접 하는 건 아주 일부분이고 거의 개념 설명 위주일 거예요. 그래서 제가 준비한 개념 설명 잘 집중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메이크의 기본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집에서 제가 살이 많이 쪘는데 집에서 배달 음식을 굉장히 많이 시켜 먹습니다. 그 집에서 친구들을 불러서 막 홈파티를 할 때 마라탕도 시키고 치킨도 시키고 피자 마지막으로 요아정까지 다 시키겠죠. 근데 이때 여러분들 한 번에 다 시키시나요? 주문서를 한 번에 다 넣으시나요? 아니죠. 배달의 민족 앱을 쓰거나 쿠팡이츠 앱을 쓰더라도 이 각각의 매장에 따로따로 주문을 넣어 주셔야 돼요. 마라탕, 특히 여기는 뭐 숙주 추가, 뭐 고수는 빼주세요 이런 걸 넣어야 되고 좀 이렇게 하면 이해가 되시죠? 이게 똑같이 메이크에 적용돼요. 배달의 민족을 이용한다고 해서 주문이 자동으로 다 되는 게 아니듯이 메이크를 이용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뉴스도 제가 따로 주문해서 가지고 와야 되고 챗 GPT나 클로드도 내가 따로 주문을 다 해줘야 돼요. 미드저니로 이미지 생성하는 것도 마찬가지, 그리고 지메일 생성하는 것도 마찬가지. 그래서 요거를 따로따로 설정하는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조금 어려움을 느끼시더라고요. 아, 이거 자동화라고 해놓고 이거 더 힘드네. 라고 말씀하셨던 좀 주요 원인 중 하나가 이런 부분 때문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이런 거는 해주셔야 된다. 네, 여기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말씀해 드리고 싶은 것. 우리 배달 음식을 시키면 다 이게 예쁘게 포장이 돼서 와요. 뭐 햄버거 같은 거, 빵 같은 거 종이 봉투에 오고, 뭐 치킨 같은 건 여기 박스에 오고, 뭐 어떤 거는 뭐 요런 데다 오고, 그쵸? 이것채로 먹을 수 있나요? 아니겠죠. 얘를 포장을 다 뜯어야 돼요. 다 뜯어서 정말 내가 원하는 내용물을 꺼내고, 내 친구들이 5명이면 5명에 맞게 그릇에 나누고 이런 작업을 거쳐야 한단 말이죠. 이 작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거를 좀 미처 생각을 못 하시는 분들이 많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좀 오늘 이따가 알려드릴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포장을 뜯고 뭐 자르고 하는 거를 이제 파싱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아, 뭐 팥썰을 사용하세요, 뭐 파싱하세요라고 하면은 아, 뭐 자르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얘를 잘라서 이제 그릇에 담아줘야겠죠. 그쵸? 그 제가 예시를 하나 다 가져왔어요. 여기서 ZZZ라는 게 원래는 가는 표시죠? 약간 코 고는 느낌의 의성어인데 사실 한국인들이 게임이나 이런 걸 할 때 한영키를 바꾸지 않고 크크크를 치다 보면 ZZZ로 나와서 아니 왜 한국인들 맨날 자냐 처음에 이제 인터넷에서 그런 밈들이 많이 돌았었죠. 심지어 이게 어반 딕셔너리에도 이렇게 등재가 되어 있어요. 이거 한국의 웃음소리이다. 키보드가 크크크인데 이거를 누르면은 지지지로 된다. 제가 이걸 보여드린 이유는 우리가 인공지능이 굉장히 똑똑하다고 열광하는 이유가 실제 컴퓨터는 굉장히 멍청해서예요.
실제 컴퓨터는 우리가 너무나도 멍청한 나머지, 검정색. 사실 얘가 이해할 수 있는 건 요거밖에 없습니다. 우리 이거는 다 아시죠? 컴퓨터는 이진수로만 대화한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키보드 키역을 입력을 할 때도 어떤 요런 신호로 가는 거예요. 뭐 잘은 모르겠지만 어떤 뭐 신호가 가겠죠. 그런데 똑같은 신호, 이 키보드에서 요 키읔키읔을 누르는 이 신호를 보내는데 그게 한글로 해석할 때 의미와 영어로 해석할 때 의미는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요걸 좀 중요해요. 이걸 바로 자료형이라고 불러요.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 볼게요. 우리 뭐 회원 가입을 하거나 뭐 결제할 때 카드 정보를 입력하거나 이 각 칸마다 입력을 많이 하실 거예요. 그러면 유저 아이디에 내 아이디 입력하고 패스워드 입력하고 우편번호 입력하고 하겠죠. 여기에는 카드 네임, 카드 번호, 날짜, 시큐리티 코드 다 있는데 제가 질문을 한번 들어볼게요. 채팅창에 한번 써봐 주세요. 채팅창. 여기 네임 온 카드에는 문자가 들어갈까요? 숫자가 들어갈까요? 채팅창 보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문자가 들어가죠. 그러면 여기 두 번째 칸, 카드 넘버에는 뭐가 들어가죠? 네, 숫자가 들어갑니다. 밑엔 또 날짜가 들어가고요. 자료형이 다 달라요. 우리가 그거를 타입이라고 부르고 한국말로는 자료형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메이크에 대화를 하실 때도 어떤 칸이? 아, 이게 문자 칸이구나. 아, 이게 숫자 칸이구나. 아, 이건 무슨 무슨 칸이구나. 라는 거를 정확히 지켜주셔야지 그거를 지켜주지 않으면 바로 에러 메시지가 나와버립니다. 답답하죠. 일일이 다 설정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에러를 많이 겪어서 요거를 해주시면 되고, 그래서 제가 우리 스터디에서도 먼저 말씀을 드렸던 게 요 제이슨이라는 애예요. 제이슨이라는 거를 제가 알고 있어요. 개발을 하지 않는 분들은 조금만 영어 용어만 나와도 그러니까 이렇게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이미 여러분들 머릿속에 다 있는 개념입니다. 왼쪽 거 한번 봐보실까요? 이거 그냥 이름 땡땡 허세임 나이 땡땡 몇 살 뭐 성별 땡땡 몇 그러면서 막 되어 있죠. 뭐 유튜버 직업도 있고 뭐 구사하는 언어 하나 둘 뭐 주소는 대한민국 서울에 있다. 요 형식 한 번도 안 써보신 분 계세요? 이거 우리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죠? 예. 근데 여기에다가 이거 괄호, 중괄호만 넣고 여기 글씨에다가는 땡땡 표시만 하고 줄바꿈 할 때는 쉼표 붙인 게 제이슨이에요. 별거 없죠. 별거 없는데 개발자 놈들 뭐 제이슨 거리면서 아니 그게 뭐지? 뭐, 별거 아닙니다. 그냥 아 나 이름 허승연이구나. 나이 35살이구나. 그냥 요거를 표시해 준 거예요. 이렇게 표시를 해주면 컴퓨터가 아 이름 따로 허승연 따로 아 나이가 35구나 이걸 알아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컴퓨터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요런 문맥을 파악할 수 있도록 문법을 지정해 준 게 제이슨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럼 우린 이 형식을 되게 많이 사용을 하겠죠, 앞으로. 그래서 어떤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 이 형식을 기본적으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주의 깊게 아셔야 될 거는 왼쪽과 오른쪽 매칭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왼쪽은 우리가 보통 변수명이라고 부르고요. 오른쪽 거는 값이라고 불러요. value, 값. 이렇게. 그래서 어떤 변수명에 어떤 값이 들어있는지 이런 거를 그런 말이 나오면 아 그냥 이름이 허승연이라는 거구나 라는 걸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여기서도 한번 체크해 볼까요? 자 이름에 들어갈 수 있는 거는 문자일까요? 숫자일까요? 문자죠. 아우 이거 뜨거운 답변 너무 감사드립니다. 나이는 문자일까요? 숫자일까요? 숫자죠. 네, 차이점이 있어요. 숫자는 따옴표가 없습니다. 숫자는 컴퓨터가 바로 숫자구나 하고 알아들어요. 그런데
문자는 무조건 땡땡을 해주셔야 돼요. 그쵸? 그래서 만약에 이름이 허승연이 아니고 뭐 기안84다, 아니 뭐 승연90이다 그러면 따옴표로 해주시고 승연90 이렇게 써주셔야 돼요. 제가 이 예제를 든 이유. 아, 이거 문자랑 숫자랑 섞였는데요? 라고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제가 그전까지는 한 번도 그거 질문할 거라 생각을 못 하셨거든요. 네. 이것도 문자에 포함입니다. 숫자라 컴퓨터에서 숫자라고 부르는 건 정말 퓨어한 숫자를 말하는 거고 이 숫자가 포함된 문자열은 컴퓨터에서 문자로 쳐요. 그래서 문자열이란 개념은 이렇게 그냥 좀 길게 늘어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스트링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그래서 승연90 이렇게 써져 있고 또 하나 예를 들어보자면 핸드폰 번호를 입력을 할 때 이게 제 핸드폰 번호거든요. 얘는 문자열로 보내면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얘를 엑셀 시트에다가 한번 넣어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엑셀 시트에서 갑자기 얘가 숫자라고 인식을 하면서 이런 식으로 바뀝니다. 이런 식으로 바뀌어요. 어떤 차이점이 있죠? 이거를 넣으면 얘가 숫자로 생각을 해서 뭐 숫자의 맨 앞에 0 있는 경우 있어요? 없죠? 네, 그렇습니다. 그냥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엑셀 시트에서도 아, 이게 문자인지 숫자인지 굉장히 중요하고 모든 컴퓨터에서도 당연히 메이크에서도 중요하다. 요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핸드폰 번호는 누가 봐도 우리가 생각하기엔 숫자 같지만 사실은 문자열이다. 요런 점만 좀 짚고 넘어가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통찰력, 여행가 제이님의 통찰력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그릇에 담았으면은 지금부터 해야 할 일은 이제 친구 리스트예요, 이게. 1번, 뭐 여행가 제이님, 2번, 뭐 K님, 뭐 구요한님, 모카님, 쭉쭉쭉 있을 텐데, 제가 이 예쁘게 만든 피자 그릇을 이 사람한테도 줘야 되고, 이 사람한테도 줘야 되고, 이 사람한테도 줘야겠죠. 손님이 10명 왔으면 10명한테 해줘야 되고요. 지금 우리 강의가 102명 와 계시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102분이 왔다면 102분한테 똑같은 과정을 반복해서 해드려야 할 거예요. 뉴스레터라고 한다면 이 뉴스레터 100명한테 다 보내야겠죠? 같은 작업을 반복합니다. 근데 여행가 제이님한테는 여행가 제이님 안녕하세요. 허세임입니다. 이렇게 인사를 보낼 거고 모카님한테는 모카님 안녕하세요. 잘생긴 프로쌤한테는 잘생긴 프로쌤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개인의 정보를 담으면서도 똑같은 작업을 해서 보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단순히 보내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작업들이 계속 있을 거예요. 그 작업을 각 친구마다 다르게 뭔가를 한다. 네, 요런 개념을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이걸 뭐 이터레이션이라고 부르고, 메이크에서도 이터레이터라는 모듈을 사용할 건데, 일단 요 정도로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용어는 바로 어레이예요. 어레이는 이제 배열이라고 하는데, 우리 쉽게 생각해서 그냥 리스트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뭐 리스트라 함은 뭐 전화번호부, 뭐 여러분 아까 이메일 뉴스레터 등록해 주신 그 리메일 주소로 그런 게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어요. 우리가 뉴스레터라서 이메일만 생각을 하는데 이거 말고도 엄청 많은 형식에서도 어레이가 쓰입니다. 자, 예시를 벌써 보여드렸어요. 어떤 거냐? 여기서 제가 직업 챗GPT가 나오면서 엔잡러가 돼버렸어요. 개발도 하고 지금처럼 뭐 강의도 해버리고 유튜버도 하고 너무 재밌습니다. 직업이 몇 개죠? 세 개를 써놨어요. 오른쪽에 보시면 네모 대가로 보이시죠? 네모 대가로에서 개발자, 강사, 유튜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얘가 리스트예요. 그래서 첫 번째 거는 개발자, 두 번째 직업은 강사, 세 번째 직업은 유튜버가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보여드린 것 중에 리스트가 하나 더 있는데요. 혹시 바로 발견하신 분 계실까요? 감사합니다. 네, 언어입니다. 언어. 제가 영어를 잘하는 편이 아닌데 굳이 예시를 들려고 끼워 넣어 봤습니다. 한국어와 영어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뭐 많은 랭귀지를 쓰시는 분들은 리스트의 길이가 점점 늘어날 수도 있고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배열이라는 개념을 조금 알아주셨고요. 아, 마이너 표시가 없으면 리스트로 인식을 안 하나 보네요. 값이 비어 있을 수도 있나요? 저는 연계국어라. 네, 비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empty 혹은 null이라고 나오더라고요. 보면 보통 empty가 맞습니다만. 음, 마이너스 표시가 없으면 리스트로 인식을 안 하나 보네요. 그거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지만 왼쪽은 그냥 예시고요. 오른쪽이 중요합니다. 왼쪽은 어떻게 쓰든 상관없어요. 그냥 우리 머릿속에 있는 개념을 표현해 드린 거고 오른쪽에서 리스트 문법은 제이슨에서 요 대괄호로 작성합니다. 그 밑에 주소를 보면 마이너 표시 없이, 그러니까 하나 안에 들여쓰지 않고 그냥 쓰시면 리스트로 생각을 안 하냐는 얘기예요. 위에는 언어하고 한국어, 영어 이렇게 나오니까 리스트가 됐는데 밑에는 주소하고 점. 이거는 그냥 하위 개념으로 들어간 거고 리스트가 된 건 아닌 거죠. 세상에 제가 의도해서 넣은 거를 정확하게 언급을 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요거를 또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주소를 보면은 그 안에 바로 뭐 서울시 성북구 어쩌고저쩌고 바로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요 중괄호가 또 나왔어요. 제가 중괄호는 이 제이슨을 나타내는 거라고 했는데 안에 중괄호가 또 나타났죠. 그럼 또 하나의 오브젝트가 있는 거예요. 오브젝트가 뭐냐 하면 요거 한 덩이를 오브젝트라고 불러요. 그 제이슨이 자바스크립트 오브젝트 노테이션이라고 그냥 오브젝트를 표시하는 방법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의 오브젝트를 나타내는 건데 이 오브젝트 안에 또 오브젝트가 있는 거예요. 주소만 나눈 이유는 뭐예요? 그냥 여러분들한테 예시를 만들어 드리려고 했습니다. 다른 것도 충분히 나눌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뭐 생년월일이라고 하면 뭐 연도, 월, 일 이렇게 나눠서 따로따로 지정을 하실 수가 있고요. 네. 요거는 사실 말로 설명을 드리면 헷갈리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따가 예시를 보면은 아! 이러실 거예요. 여기까지 됐고 지금 28분. 다행입니다. 제가 이 앞부분 개념 설명을 30분을 넘어가지 않으려고 계획을 했는데 넘지 않고 잘 끝냈네요. 대답 잘 해주시고 이해 잘 해주신 여러분들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오늘 두 가지 예제를 한번 같이 해볼 거예요. 하나는 이제 기본적으로 다 챗GPT를 사용을 중간에 하실 거니까 요거 하는 거를 한번 어떤 부분에 유의하셔야 하는지를 언급을 드릴 거고 두 번째로는 네이버 뉴스를 검색해서 가져오는 거를 한번 해볼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한다라고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개념들에 대해서. 알잘딱깔센의 설명으로 인해서 없습니다.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하나의 키에 여러 가지 값이 대응되는 경우에는 배열을 사용하고 그렇죠, 그렇죠. 기본적으로 포인트. 이게 뭐죠? 뒷말이 왜 생략되었죠? 코딩의 문법. 코딩 문법까지 모르셔도 돼요. 근데 코딩이 뭔지는 좀 아셔야 돼요. 그거 방금 제가 설명드린 것도 그거의 일환이에요. 예를 들어, 파이썬 문법 막 어떤 명령어로 사용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이런 거는 몰라도 되는데, 반복문이 뭔지, 조건문이 뭔지, 요런 정도는 아셔야 한다. 네. 그래서 그 중에 하나 말씀드린 게 방금 보여드린 뭐 자료형이라든지 뭐 어레이라든지 제이슨이라든지 뭐 이런 게 되는 거예요. 네. 이거 말고도 여러분 아셔야 될 거 많습니다. 네, 그러면은 네, 이제 30분이기 때문에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한님 감사합니다. 네, 챗GPT를 연결을 할 건데요.
챗GPT를 사용을 하려면 총 세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챗GPT랑 메이크를 연결을 해 주셔야 돼요. 이거 자동 아닙니다. 연결해 주셔야 돼요. 두 번째는 요청을 보내겠죠. 그리고 받아야겠죠. 당연한 말 같은데 실제로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작업입니다. 보내고 받고. 그다음 세 번째, 받은 대답을 가공하기. 아까 포장을 뜯어서 딱딱딱 잘라서 꺼내준다고 했죠? 그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인데 첫 번째 거는 한 번 연결을 해두면 그다음엔 안 해도 돼요. 예, 메이크에 딱 한 번 연결을 해두시면 그다음에는 요것만 바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연결하는 거를 오늘 보여드리지는 않고 설명만 해드릴게요. 자, 커넥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아마 제 유튜브에 연결하는 영상이 있어서 보신 분들은 한번 들으셨던 얘기일 거예요. 근데 이게 챗GPT 따로, 뭐 노션 따로, 구글 드라이브 따로가 아니라 모든 프로그램들을 연결을 할 때 기본적으로 통용되는 원리이기 때문에 지금 잘 알아두시고 다른 것도 응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연결이라 함은 챗GPT 혼자 손을 내민다고 연결이 되는 게 아니에요. 챗GPT도 손을 내밀어 줘야 되고 메이크에서도 손을 내밀어 줘야 됩니다. 이렇게. 사실 손을 내민다고 손을 바로 잡는 것도 아니에요. 이 잡게 해주는 게 뭐냐? 바로 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메이크나 뭐 다른 거를 막 하실 때 뭐 API 키 이런 말도 들어보실 수 있을 거고 뭐 시크릿 키 뭐 이런 어떤 키 이런 걸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면서 막 이상한 문자들이 쭉 나와요. 이게 키라고 부르고요. 이게 바로 서로 다른 애들을 연결시켜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열쇠라고 불러요. 이 키를 똑같이 가지고 있는 애들끼리 암호문처럼 확인을 하고 연결을 시켜주는 거예요. 자, 그럼 요거는 보통 어떻게 연결을 하냐? 챗GPT에서 이 키를 만들고 얘를 복사를 해서 메이크에다가 붙여 넣어주면 이게 키로 연결을 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끝났죠? 네. 그래서 지금 제가 여러분들 보여드리려고 여기 API 키를 하나 방금 만들었어요. 여기 어떻게 들어가는지는 유튜브 검색하시면 좀 나오니까 그렇게 찾으시면 되고, 키를 만들어서 make 해서 create secret key 하면은 이 키가 나오죠? 얘를 카피를 해서 make에 붙일 거예요. 자, 붙이는 거 한번 해볼게요. 여기에서 일단 챗GPT를 찾아야겠죠? 네, 찾았어요. 처음에는 뭐 아무거나 하나 누를게요. 그러면 여기에 커넥션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렇죠? 저는 이미 하나를 만들어 놔서 여기 하나가 있는데 지금 우리 여러분들이랑 또 실습을 해야 되니까 add를 눌러서 새로 생성해 보겠습니다. add. 그럼 여기에다가 뭐 make용, 뭐 뉴스레터 자동화용 혹은 뭐 여러 가지 하면 되고 저는 뭐 특강 예시용 이렇게 구분을 위해서 이름 해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붙여넣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아까 복사한 키를 얘한테 붙여넣고 세이브를 누르시면 뭔가 작업이 막 되고 있죠? 그러면 이렇게 커넥션이 완성이 됩니다. 그 다음에 뭐 달리 이용해서 뭐 사용하실 수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을까요? 한돌님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연결을 했으면 왼쪽에 커넥션이라는 탭이 있어요. 커넥션 탭에 들어가면 여태까지 내가 연결한 것들이 쭉 나오거든요. 그러면 방금 여기 밑에 특강 예시용 챗GPT 연결이 포함되어 있죠. Well, there has to 네. be something that you want. Right. We live 네? in that news right now.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는 보니까 뭐가 더 많아요? 노션도 있고, 클로드도 있고, 미드저니, 뭐 지메일, 드롭박스, 구글 드라이브, 미디엄, 퍼플렉시티 엄청 많죠. 여러분들도 원하는 거를 다 이렇게 연결 세팅을 해주셔야 돼요. 하나하나 다. 이것 때문에 좀 처음에 허들이 있다. 그리고 특히 지메일 연결하는 경우는 복잡하다. 왜냐? 구글이 좀 보안이 좀 세고 또 구글 안에 서비스가 되게 많기 때문에
그런 거 설정해줘야 되는 게 챗GPT는 좀 단순한 거에 비해 좀 복잡할 수 있어요. 이거 제가 유튜브 가면 설명해놨으니까 그거 보고 따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글 메일 템플릿 제작하는 거는 아마 오늘 보여드리지는 않아요. 오늘은 그냥 시연 정도만 하고요. 실제로 설명을 드리는 거는 그 3시간 그 우리 추석 지나고 강의에서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오늘은 1시간이어서 앞에 챗GPT로 얘기하는 과정, 그리고 네이버 뉴스 검색하는 과정, 요거 2개를 중점적으로 보여드릴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커넥션을 만들어 놓으셨으면 이 만들어 놓은 애들끼리 뭔가 많이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제가 오늘 보여드릴 건강 뉴스레터 플로우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까 확실히 3개짜리보다는 많아졌죠? 근데 이것도 복잡한 편이 아니에요. 여러분 뭐 유튜브에 메이크만 검색하셔도 막 여기 막 분기점 나눠가지고 막 이렇게 가지가 뻗어나가는 것도 많고 훨씬 더 복잡하게 많이 한 활용 사례가 정말 많아요. 예, 그래서 요런 거에 쫄지 마시고 얘를 세세히 좀 분리를 해서 볼게요. 얘가 처음에는 네, 요 부분은 그냥 제가 구글 시트에 저장해 놓은 데이터를 가지고 오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요거는 내가 미리 만들어 놓은 프롬프트, 클로드에 넣을 프롬프트를 그냥 저장시킨 거예요. 일종의 준비물을 세팅하는 과정이고요. 그다음에 여기가 뉴스레터를 만드는 부분이에요. 여기 엔트로픽 아이콘이 있죠. 클로드를 저는 사용을 했고요. 클로드에 보내고 받는 과정. 그래서 여기서 뉴스레터에 나오는 텍스트를 생성을 하고 여기서는 뉴스레터에서 쓸 이미지를 생성하는 프롬프트입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갑자기 길어졌죠? 요거 전체가 이미지를 직접 만들어서 갖고 오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미지를 만들 프롬프트만 만들었고 실제 그 프롬프트를 이디오그램이나 미드전이나 플럭스에 입력을 해서 그림을 가져오는 그 과정이 여기 쭉 있습니다. 네, 많아 보이지만 그냥 그림 생성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여기서는 우리 텍스트 내용 있죠, 뉴스레터. 그 다음에 그림 있죠. 얘를 합쳐요. 합쳐서 예쁘게 꾸며줍니다. 그래서 HTML을 이용해서 예쁘게 꾸며주는 작업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 요 뒤에서는 그 꾸며준 중간중간에 이름을 넣어줄 거예요. 여기서 이름이랑 주소를 가져와서 넣어주고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발송. 좀 전체 플로어가 몇 단계로 나뉘는지는 이해되실까요? 앞에가 이제 주제를 가져오고 하는 이제 수집하는 그런 느낌이고 중간에는 챗GPT랑 대화를 하거나 뭐 이미지를 만들거나 이런 과정이 들어가고 마지막에는 또 데이터를 가져와서 발송하는 단계. 그리고 제가 표시를 하지 않은 애들도 있죠. 표시를 하지 않은 애들 한번 볼게요. 여기에 얘네들 있죠. 그리고 엄마 얘네들도 있죠. 얘네들도 있습니다. 뭔데 이거 중간에 막 3개씩 들어가냐 하실 수 있는데 얘를 크게 한번 볼게요. 뭐라고 써 있나요? 텍스트 파서라고 써 있죠. 우리 파서 제가 아까 좀 중요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어떤 거죠? 여기죠. 뜯고 자른다. 데이터가 왔으면 걔를 똑똑똑똑 잘라가지고 컴퓨터가 알아들을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줘야 돼요. 이 부분이 팠어요. 그래서 되게 많이 들어갔죠?
보겠습니다. 아우, 감사합니다. 조각냅니다. 자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들어간다. 그래서 요거를 다음 시간에 해볼 거고요. 오늘은 저는 클로드를 사용을 했지만 이제 챗GPT가 뭔가 표준이니까 챗GPT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시나리오에서 크리에이트 어 뉴 시나리오를 누르시면 방금과 같이 그런 시나리오를 만드실 수가 있고요. 처음에 뭔가 뜰 거예요. 그러면 챗GPT를 검색해 주시면 됩니다. 챗GPT를 누르시면 요게 대표고요. 요 사이에 짜잘한 것들이 있어요. 쇼 모어를 누르셔도 되고 얘를 누르셔도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 우리는 요거를 많이 쓸 거예요. 요거 크리에이터 컴플리션 프롬프트 요걸 쓸 거고 뭐 이미지를 하실 분은 뭐 이미지를 하시면 되고 또 우리 스터디에서 레오님 같은 경우는 이거를 오디오로 바꿔가지고 뉴스레터를 음성으로 들을 수 있게 만드셨는데 요거는 그렇게 필요에 따라 하시면 되고요. 먼저 기본적인 것부터 해볼게요. 자, 이게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2단계예요. 대화 요청을 보내고 받아야 되는데 요거 세팅을 해주셔야 됩니다. 볼게요. 여기에 자동으로 어떤 칸에 뭐가 들어가야 되는지가 나오거든요. 얘를 채워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커넥션 칸에서는 우리가 미리 커넥션을 만들어 놨죠. 자, select method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그냥 챗이랑 프롬프트의 차이. 그냥 기본으로 되어 있는 거 사용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자, 모델도 내가 좀 똑똑한 애가 필요하다. 그럼 똑똑한 애. 아니면 나는 좀 연습용이니까 무료가 필요하다. 그럼 뭐 3.5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일단 어, 4.5의 가장 최신 버전으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메시지는 살짝 넘어가고요. 맥스 토큰부터 말씀드릴게요. 우리 챗GPT랑 대화를 할 때 우리가 토큰이란 개념을 알게 됐어요. 이게 어떤 개념이죠? 글자 수 같은 개념이죠. 그래서 이거 토큰을 얼마나 잡아먹느냐에 따라서 뭐 요금도 막 바뀌고 사용량도 바뀌고 뭐 그런 것 때문에 토큰을 줄이려고 많이 애를 쓰셨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내가 대답을 받을 때 최대 글자 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가장 큰 게 4096일 거예요. 모델마다 다를 건데 그거는 챗GPT 아까 여기 플레이그라운드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검색해도 금방 나올 거예요. 여기서 뭐 쭉 해보시면 네, 4096까지. 8000까지 되는 것도 있어요. 일단 4096으로 하겠습니다. 요거를 꼭 설정을 해주셔야 돼. 나는 길게까지 필요 없어. 나는 어차피 단답만 물어볼 거야. 그러면은 그냥 뭐 1000으로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근데 1000으로 했다가 대답이 길어지면 에러가 나겠죠? 그래서 이거는 조절을 본인이 해주시면 돼요. 특히 한국말로 쓸 때는 토큰을 가늠하기가 힘들어서 해보시고 맞춰가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세팅을 해주셨으면 사실 다 된 거예요. 왜냐? 그 다음은 우리가 아는 부분을 할 거거든요. 네, 지금까지 잘 벌써 44분이네? 채팅 안 보고 바로 하겠습니다. 자, 메시지를 보내야 돼요. 그러면 여기에 유저라고 보내고 뉴진스 멤버들 알려줘. 라고 보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거를 아마 그냥 보내면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네. 실행을 하면 여기 위에 여기 1이라고 써 있는 걸 누르면 인풋이 뭐가 들어갔고 아웃풋이 뭐가 나왔는지 보일 거예요. 그쵸? 좀 크게 볼까요? 네. 인풋은 우리가 넣은 거 그대로 있죠? 뭐 GPT-4, 옴니, 그리고 여기 뉴진스 멤버들 알려줘. 아까 적었던 맥스 토큰 들어갔고요. 아웃풋을 볼게요. 아웃풋이 그 대답이겠죠? 뉴진스는 대한민국의 K-팝 걸그룹으로 어도어 소속입니다. 그래서 멤버들은 민지, 한이, 다니엘, 혜린, 혜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해인인데 이 바보 마음 상하게. 네, 그래서 이런 설명들이 나와요. 근데 제가 원하고 싶은 거는 민지한테 따로, 한이한테 따로, 다니엘한테 따로 보내고 싶단 말이죠. 저는 요런 대답을 원치 않아요. 이런 구구절절한 설명. 이걸 원치 않습니다. 딱 요것만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제이슨이라는 거를 설정을 해주시면 돼요. 자, 해볼게요. 여기에 쇼 어드밴스드 세팅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나중에 없다고 하시면 안 되고 쇼 어드밴스드 세팅 누르시면 갑자기 칸이 엄청 많아져요. 그죠? 그럼 세팅할 수 있는 게 더 엄청 많아졌는데 여기에서 리스폰즈 포맷이라는 게 있어요. 답변 형태를 정해주는 거예요. 지금은 당연히 텍스트 문자로 되어 있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제이슨이 있다. 요거를 선택하시면 컴퓨터가 잘 알아듣고 쪼갤 수 있게 그런 가로로 쌓여진 제이슨으로 보내준다.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정해놨으면 얘한테도 말을 해줘야 돼요. 제이슨으로. 근데 보통 이거는 추천드리기로는 시스템을 하나 더 설정을 해서 이렇게 쓰셔도 되고 그 다음에 나는 더 구체적으로 쓰고 싶다 하면은 예시를 넣어주면 좋겠죠? 이름, 멤버. 뉴진스에 5명이 있으니까 리스트. 그래서 첫 번째는 이름, 민지, 뭐 나이, 18, 뭐 이런 식으로 예시를 하나 넣어주면 이런 형식으로 나와 볼 거예요. 한번 눌러볼게요. 오케이. 넌. 자, 왔습니다. 아웃풋 한번 볼게요. 두근두근 떨리는 마음으로. 짜자잔! 아, 너무 기분이 좋네요. 여러분 박수 한번. 자, 이렇게 나오면 뭘 할 수 있는지 한번 볼게요. 여기에 제이슨이라는 툴에 들어가면 제이슨 파서가 있습니다. 얘를 한번 눌러볼게요. 자, 쪼갠다는 뜻이겠죠? 여기에 뭘 쪼갤 건지 스트링이 문자열이란 뜻이에요. 제이슨 스트링을 갖고 와라라고 해요. 그러면 메이크에서는 뒤에 거의 빈칸을 누르면 앞에 거의 아웃풋들이 계속 와요. 그렇겠죠? 1단계 끝나고 여기에 나온 애들을 여기로 보내는 거니까. 인풋이 있으면 아웃풋이 있고 그 아웃풋을 또 인풋으로 보내고 또 나온 아웃풋을 인풋으로 보내고 그쵸? 그래서 여기 너무 고맙게도 앞에서 말한 거에 아웃풋이 내용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죠? 자, 이쪽 있는데 아까 그거 넘어가야겠다. 네. 그럼 우리는 여기 리절트를 하면 되겠죠? 리절트를 클릭하면 여기 리절트가 들어가요. 그러면 오케이.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런. 어이구, 어이구. 런 하는 게 어딨지? 왜 런 버튼이 안 보이지? 내가 뭐 잘못 눌렀나? 여러분 아쉽게도 없어져서 다시 눌러야 되네요. 제이슨 누르고, 파스 제이슨 누르고, 여기에 앞에서 한 리절트를 넣어준다. 오케이. 실행. 이거 잠깐만. 제이슨인가? 이것도 안 돼 있네. 그리고 답변 포맷을 꼭 제이슨으로 바꾸고, 오케이.
실행. 볼게요. 여기서는 이렇게 한 덩이로 나왔죠. 그쵸? 근데 여기서는 어떻게 됐나 볼까요? 이렇게 다 쪼개져 있어요. 이러면 나중에 민지 따로, 한이 따로, 다니엘 따로 이렇게 뭔가 추가를 할 수가 있겠죠? 여기서는 하나로 뭉쳐진 문자열 상태에서 컴퓨터가 읽고 쓸 수 있는 그런 각각의 데이터로 구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계속 많이 써주시면 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지금 시간이 벌써 51분인데 여러분 혹시 조금만 더 할 수 있으면 좀 더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밤을 제가 됐네요. 일단 세이브를 하고. 네, 그래서 방금 보여드린 게 요청하고 받은 대답 가공하는 것까지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네이버 뉴스 가져오는 거 설명을 좀 드릴게요. 네이버 뉴스 가져오는 거 실행까지는 지금 시간이 안 될 것 같은데 요 개념은 꼭 알아두셔야 여러분이 네이버 뉴스뿐만 아니라 다른 거 하실 때도 될 것 같아서 여기까지는 시간이 오버되더라도 좀 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먼저 이거 저예요. 제가 제 컴퓨터에서 네이버 뉴스를 검색하려고 하거든요. 네이버 뉴스는 제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나요? 아니면 네이버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나요? 네이버에 있는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겠죠. 그죠? 걔네 서버에 저장되어 있겠지. 근데 당연히 제 컴퓨터에는 없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네이버한테 나 그 뉴스, 인공지능에 관한 뉴스 좀 알려줘라고 신청을 해야 얘가 그거에 대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서버라고 부르고 우린 클라이언트라고 부르는 거예요. 왜냐? 식당에서 우리가 고객이 주문을 하면 서빙을 해주잖아요. 그래서 클라이언트, 서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간단하죠? 그래서 얘가 요 김밥 천국 메뉴판을 한번 갖고 왔는데 그 네이버가 데이터가 너무 많으니까 메뉴판을 만들어 놨어요. 너 계란말이 김밥 시킬 사람은 여기에 표시하면 되고 떡볶이 시킬 사람은 요거 표시하면 돼. 가격은 4,000원이고 뭐뭐뭐야. 실제로는 더 복잡하겠죠? 그래서 약간 요런 것들도. 네, 이거 뭐 신청하시려면 이름 뭐 입력하시고 휴대폰 뭐 입력하시고 뭐뭐 다 입력하세요. 라는 걸 줘요. 그거를 API라고 불러요. 그게 API다. 서버에 있는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게끔 메뉴판 같은 걸 주는데 걔가 API다. 어플리케이션 인터페이스. 이해되셨죠? 그러면 우리는 요거대로 신청서대로 딱 작성을 해서 넘겨주면 돼요. 요거를 좀 어려운 있어 보이는 그림으로 표시하면 이게 됩니다. 네이버 컴퓨터가 있고 내 컴퓨터가 있어요. 서버랑 클라이언트. 그 다음에 API라는 메뉴판을 통해서 할 건데 여기에다가 주문서에 잘 적어줘야 돼요. 내가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원하는지 따뜻한 아메리카노를 원하는지 뭐 그런 것들 get, post, put, delete 뭐 이런 것도 설정해 주셔야 되고 어떤 형식으로 받을 것인지도 써줘요. 뭐 양념을 많이 주세요. 뭐 그런 식으로 요청사항 보내는 것처럼 제이슨으로 받겠다. 뭐 HTML로 받겠다. 이런 게 있겠죠? 그 요거 말고도 요청사항이 되게 많습니다. 신청서에. 그런 거로 작성을 해서 API 보내주면 얘가 서버한테 리퀘스트를 보내고 답변을 받아요. 그럼 우리 그 답변을 받는 거예요. 그게 API입니다. 이렇게 보니까 너무 복잡해 보이죠? 그냥 API다 하면 메뉴판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러면은 요거를 조금 더 자세히 풀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됩니다. 클라이언트가 아이스 아메리카노인지 뭐 따뜻한 아메리카노인지 그런 거를 다 체크해서 보내고 어디로 보내는지 URL을 입력해야 돼. 우리는 네이버 뉴스로 하면 되겠죠? 그거를 하고 제이슨으로 이렇게 입력을 받습니다. 이제 어떻게 돌아가는지 보이시죠? 이거를 아시면 메이크에서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커스텀 GPT 만들 때도 그 액션 기능을 너무 사용하고 싶은데 막 어떻게 하는지 몰라가지고 막 찾아보고 그러셨을 거예요. 그것도 똑같은 개념입니다.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네, 그러면은 이거 하는 법을 지금 보여드릴게요. 먼저 메이크래. 네이버 디벨로퍼로 들어가시면 이런 API 키를 받으실 수 있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이 API 키를 먼저 신청을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애플리케이션 등록 신청을 하시면 저는 미리 신청을 해놨습니다. 아, 잠깐만. 그래도 보여드릴게. 이미 시간 넘은 거. 이제 여기 뭐 나는 네이버 검색을 할 거니까 검색을 누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웹에서 보낼 거니까 웹, 그리고 make.com 설정을 해주시고 내 어플리케이션에서 이게 나와요. 그럼 여기 뭐가 떠 있죠? 요거를 가지고 할 수가 있어요. 여기에 가서 자, 네이버는 당연히 여기 없습니다. 없으니까 없어도 할 수 있어요. 자, HTTP를 누르고 make request 하겠습니다. 자, URL 입력하라고 했죠. 여기다가 뭐 네이버 어쩌고 입력하겠죠? 그런 것들 입력할 건데 솔직히 뭘 눌러야 되는지 몰라요. 그럼 제가 뭐 보라고 했어요? 네이버에서 알려주는 메뉴판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메뉴판 볼게요. 그게 바로 다큐먼트예요. 여기에서 뭐 어떻게 써야 되는지가 다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게 어떤 건지를 다 설명을 해줘요. 그러면 우리는 뭐 볼 것도 없어. 이거를 한번 볼게요. 왜 이렇게 복잡해? 잠시만요. 여기, 음. 네, 지금 제가 서비스 API라서 뉴스 검색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정말 자세하게 설명이 나와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은 요청 URL이 들어가 있죠? 그러면 뭐 어쩌고 저쩌고 뉴스 우리는 제이슨으로 하면 돼요. 얘를 복사를 해서 여기에 붙여 넣으시고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메서드는 get이다. 아, get이구나. get. get 되어 있네요. get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파라미터를 이렇게 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안 들어가도 되는데 얘가 꼭 들어가야겠죠. 당연히 검색어가 있어야 되겠죠. 저는 뭐 뉴진스 멤버 이름으로 할게요. 그래서 쿼리라는 파라미터에 문자열로 들어가야 된다. 라고 해주시면 돼요. 이거 하나하나 하기 힘드시죠? 그러면 여기 샘플 같은 거를 복사를 하셔서 아니면 그냥 모르겠다. 그러면은 컨트롤 A 다 갈겨가지고 챗GPT한테다가 메이크에 이렇게 물어보고 메이크 설정 어떻게 물어보고 냅다 붙여넣기 해버립니다. 그러면은 각 칸에 무엇이 들어가는지 얘는 API 만드는 것부터 알려주네. 네, 상세하게 알려주죠. 메서드 get 써야 된다. 이거 뭐 써야 된다. 파라미터 뭐 넣어야 된다. 이런 게 다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너무 모르겠다 싶으면 챗GPT 활용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다 해줍니다. 네, 그래서 요거를 빨리 해볼게요. 59분이네요. 빨리 할게요. 그래서 쿼리 위에다가 파라미터를 넣어주고 이름에는 쿼리, 밸류에는 우리 뉴진스의 민지로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 어디니? 음. 자, 여기 보면은 여기 클라이언트 아이디랑 클라이언트 시크릿을 입력하라고 나와 있어요.
아까 우리가 받은 키값 있죠? 그거를 입력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아이디 값이 있었나? 아이디 값, 클라이언트 시클릿 값. 한번 볼게요. 네, 그럼 여기 아이디 값하고 시크릿 값이 나오죠? 요거를 복사해서 붙여 넣고 시크릿도 붙여 넣으면 돼요. 마음이 급해서 미치겠네. 네. 그러면 걔를 어디에 넣느냐? 챗GPT. 오케이. 이번에는 헤더 자리에다가 넣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요거를 넣고 복사, 메이크에 가서 헤더 부분에 추가. 이거고 이거는 다음에 또 헤더를 추가해서 여기에는 클라이언트 시크릿. 여기에다가 아까 복사한 시크릿을 넣어줘요. 됐다. 자,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필수로 들어가야 되는 칸을 다 채운 거예요. 이렇게. 그다음에 뭐 바디 타입 그냥 냅둬 볼까? 오케이 눌러볼게요. 그러고 런. 에러 났어. 인증에 실패했다고? 이게 틀렸나 본데? 아, 똑같이 넣었네. 죄송. 시크릿은 시크릿은 요거다. 네, 여러분 잘 넣으세요. 오케이. 저는 그래서 노션에다가 키랑 이걸 다 정리를 해놔요. 왜냐면 이게 보안이 중요하기 때문에 한 번 보여주고 안 보여주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왜 이래? Converted text to parameter value. 음. 아, 데이터 형식이 바뀌었구나. 이거 지금 그냥 제가 뉴진스로 바꿀게요. 오케이. 한 번에 보여드려야 되는데 보여드리지 못해서 야속할 뿐입니다. 네, 한번 보실게요. 지금 얘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네이버 뉴스 URL 들어가서 보냈어요. 보냈는데 그 중에서도 쿼리가 뉴진스를 검색해라 라고 했죠. 그러면 아웃풋을 한번 볼게요. 그러면 데이터를 쫙 누르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원하는 그 제이슨 형식이죠. 그럼 보면은 뉴스가 여기에 뉴진스 개인정보 유출, 매니저 무시, 뉴진스 하이브의 최후 통첩 여러 개가 나오죠. 요 아이템이라는 것에 리스트로 꺽쇠 가로가 되어 있고 제가 말씀드린 요 중괄호 오브젝트가 하나, 컴마, 둘, 컴마 하고 쭉쭉쭉쭉 나와 있어요. 우리가 얘를 긁어 온 거예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네이버에서 뉴스 전문을 제공해 주진 않아요. 뭐 나와 있죠, 여기? 요약문만 보여줍니다. 실제로. 그래서 실제 뉴스 전문까지 알려면 여기 얘가 알려주는 오리지널 링크로 가서 그 링크에 있는 전문을 또 가져오셔야 돼요. 그래서 그것도 마찬가지로 한번 해볼게요. 링크를 하나 제가 복사를 해서 HTTP를 한번 더 부르겠습니다. Get a file backer request. 그러면 URL에 이거 넣고 안 되네? 큰 W가 뭐지?
다른 링크로 한번 해볼게요. 아, 이게 그거구나. 네, 이게 아니고 요거죠? 네. 저 이렇게 들어가고 여기서는 뭐 요청하는 거 안 넣을게요. 뉴스만 가져오면 되니까. 어, 오케이. 얘만 실행. 네, 한번 보겠습니다. 데이터를 누르면 그 해당 뉴스 사이트에 있는 뉴스 전문 HTML이 다 이렇게 불러져 와 있는 거예요. 어떠세요? 이렇게 해서 지금 우리 다 불러온 겁니다. 채팅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마지막에 제가 좀 급하게 했죠. 이거 녹화 강의 제공된다고 하니까 같이 보시면 되고, 오늘 말씀드리는 거는 사실 개념적인 부분에 제가 좀 더 집중을 했으니까 그 부분만 좀 잘 이해를 해주셔도 제가 원하는 만큼의 이해를 하신 거라고 생각하십니다. 한번 볼게요. 따뜻한 말씀 감사합니다. 아, 네. 저는 여기까지 마치는 걸로 하고요. 끝에 그 뉴스레터 자동화 모든 프로세스에 대해서도 이제 설명을 해드리고 오늘 뭐 제이슨으로 에러 나는 거, 뭐 HTML 받아오는 거를 했지만 그거 말고도 굉장히 에러가 많이 나실 거예요. 그래서 그때 어떤 부분 때문에 그래서 그랬구나. 개발자들은 원래 이런 걸 하는 거구나. 라는 부분을 짚어서 같이 나가도록 할 테니까 관심 있으신 분은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유튜브 채널 궁금하시다고요? 허세임 A라고 검색하시면 나오고요. 네. 여행간세이님, 저는 준비한 내용은 지금 다 끝났는데요. 해보시면 됩니다. 네. 19일에 강의 미드 전이도 다루나요? 미드 전이는 아니지만 플럭스에다가 저는 플럭스를 썼거든요. 새로 나와서 써보고 싶어서 이미지를 만들어서 가져와서 뉴스레터에 삽입하는 내용 들어갑니다. 지금 요즘 혹시 감마 써보신 분들 계시면 플럭스로 만들거든요. 요즘 감마 이미지. 세임님 준비하신 거 끝났으니까 마침 제가 오늘 그거를 강의한 게 있어서 잠깐 보여드릴까요? 페이지 하나? 플럭스 네, 이미지 화면 공유는 끄겠습니다. 진짜 좋아요. 플럭스. 공유를 잠깐 네, 해볼게요. 감사합니다. 네, 맞아요. 세임님의 유튜브 제가 드렸으니까 가서 꼭 구독과 좋아요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그 강의에서 감마를 가지고 페이지를 만든 게 있는데 플럭스로 생성을 했어요. 기획. 이 수많은 AI 툴을 다 다뤄야 된다니 너무 끔찍하죠. 이건데, 음, 네. 이거 그냥 플럭스로 만든 거예요. 저 뭐 따로 프롬프트 한 거 없어요. 그냥 감마 텍스트 넣고 웹페이지 만드는데 플러스에서 이렇게 예시를 더 만들어줬어요. 저는 플러스로 해보는 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미드전 사실 비싸잖아요. 네. 조금 이제 얼굴이 이렇게 일그러지게 나오는 이런 거 다 수정을 해야죠. 근데 사실 제가 이거를 그냥 텍스트만 집어넣고 랜딩 페이지 문구만 집어넣고 만든 거여가지고 제가 다른 이미지 그런 프롬프팅을 안 했는데도 이 정도 주더라고요. 너무 놀랐어요. 수원 와서 오늘 그 관광공사 갔다 와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실 수가 있더라고요. 근데 얘도 보면 음, 뭐 아무거나 텍스트를 좀 갖고 와 볼까요? 안 만들어도 되니까 이렇게 하고 그냥 만들어 볼게요. 웹사이트 만들기 할게 하고 들어가서 원래 여기 제가 제대로 들어가면 여기가 다 차요. 쓰기 대상 누구고 톤 어떻게 할 거고 막 다 차는데 이미지 보시면 AI 이미지에 플럭스로 그것도 패스트예요. 그래서 요거 이제 다른 거 쓰시고 싶으면 프로 이런 거 쓰고 싶으면 돈을 내야죠. 근데 간마도 지금 플럭스를 쓰고 있다는 거. 그 캔바에서 얼마 전에 레오나르도 AI를 샀어요. 이미지 생성을. 그래서 캔바도 아마 조만간에 장난이 아닐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미드저니 궁금하시다고 하셔서 미드저니 저 너무 좋아하고 저도 쓰고 있는데 이번 강의에서는 플럭스로 하고 또 그게 그지 나쁘지 않다. 괜찮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세임님 강의 너무 좋았죠? 저는 개념 정리 진짜 좋았어요.
진짜로. 저도 개발자 출신이 아니어서 맨날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리스트 이런 것도 너무 좋았고 네 진짜 막 이런 어레이가 뭐야 했는데 배열 확실하게 개념 정리한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강의해주신 세이님한테 그냥 그 짝짝짝이라도 짝짝짝이라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세이님이 오늘 한 내용도 VOD로 드리고 그 세이님이 또 9일날 3시간 동안, 선생님이 3시간 동안 하면서 막 빠르게 진행하는 게 아니라 오늘처럼 천천히 설명해 주시면서 같이 세팅해 볼 수 있는 거죠. 네네네. 네. 그래서 저희가 3시간이나 준비가 된 이유는 가장 큰 이유가 천천히 따라해 보실 수 있게 하려고 하는데 그래도 또 빠르다고 느끼실 분 있으실 거예요. VOD 당연히 드리고요. 혹시 교환은 제가 안 여쭤봤어요, 선생님한테. 3시간 강의 끝나고 교환이 나가나요? 네, 그때 PPT 자료 전달 드릴 거예요. 네, 뭐야. 너무 혜자스럽다, 3만 원. 24시간만 제가 열어놨어요. 70% 할인으로. 보시면 그날 뭐뭐 하는지 밑에 다 써 있습니다. 네. 이거 세임님이 제가 이제 AI가 만들어주긴 했는데 감수를 한번 하신 거예요. 내용 맞는지. 물론 세임님이 주신 내용으로 했지만. 그래서 밑에 쪽에 있을 것 같아요. 네, 세이미가 다 알려주죠. 너무 좋아. 저렇게 이렇게 알잘딱딱쌤을 딱딱딱딱 찝어주는 거 너무 좋습니다. 아, 저는 이미지는 미드저니로 만든 거예요. 근데 플럭스를 제가 아직 많이 안 써봐가지고 플럭스를 하는 게 더 매력적이더라고요. 사실 미드저니는 자료가 많은데 플럭스는 자료가 별로 없더라고요. 온라인 상에도. 더 매력적이야. 그리고 HTML 그 템플릿 만드는 거를 온라인상에 공개되어 있는 것들을 활용하는 건가요, 선생님? 어, 저는 온라인상의 공개라기보다는 제가 구독하는 뉴스레터를 좀 따라하고 싶은 걸 레퍼런스 삼아서 걔를 분석해서 저의 뉴스레터에 맞게 템플릿을 만드는 거를 합니다. 와, 그럼 혹시 그 과정 보여주시나요? 네, 그럼요. 그거를 하는 게 들어가고 또 그 템플릿 안에 뭐 이미지가 어떻게 들어갈지, 내용이 어떻게 들어갈지 그 부분들을 좀 넣고요. 음. 사실 그냥 각각 따로따로 하는 거랑 연결해서 다 시키는 거랑 좀 더 해야 할 일이 더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이제 팁 같은 거를 좀 드리고요. 아, 네, 완전 음, 너무 너무 싸게 죄송해요. 아니 이제 그래서 이런 것들 저희 여기 세부 내용인데 자료 네, 수집하고 그래서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뉴스레터로 잡은 이유는 그 안에 글이 되게 길잖아요. 그래서 그거 긴 글을 메이크에서 처리할 때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좋은지 그거에 대한 내용이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이미지를 만들 때 일관성 있는 이미지를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 어떻게 할 수 있는지 프롬프트부터 메이크에서 어떻게 걔를 불러서 이미지 파일을 가져오는지 그 다음에 HTML로 예쁘게 꾸며야 되는데 그 템플릿 어떻게 만들지, 그 다음에 어떻게 메일을 보내는데 사용자 이름까지 넣어가면서 뭐 할지, 이런 것들이 뭐 들어간다. 그래서 그 안에 나와 있는 팁들이 여기 써 있는 뭐 오늘 나온 데이터 타입이라든지 제이슨, REST API 이런 게 있고 뭐 이터레이트나 라우터 뭐 다른 것들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그런 내용이 들어갈 거예요. 오, 저도 이번 기회에 미루고 미루던 뉴스레터를 세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니 근데 진짜 게을러가지고 엄청 좀 그래요. 근데 제가 예전에 작년에 메이크로 한번 했었는데 다시 하려니까 기억이 하나도 안 나는 거예요. 다시 공부하려니까 귀찮아 이랬는데 세임님의 설명을 들으면서 세상에 너무 좋은 거예요. 전 진짜 다음번 19일 너무 기대돼요. 네, 그럼요.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모르시는 거 메모했다가 강의 후에 질문하시면 세임님 되게 상냥하셔서 대답해 주실 거예요. 그죠? 네, 근데 오늘 내용은 살짝 언급을 하긴 할 건데 그때 3시간 동안 다른 내용을 좀 많이 해야 돼서 오늘 언급한 내용들을 막 다시 지금처럼 자세히는 못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녹화본을 좀 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네, 그러니까 녹화본 음. 보시고 해 보시다가 음. 모르는 거 질문. 사실 이거를
세팅을 한 번이라도 해보고 오면 더 빨리 이해하실 것 같아요. 그쵸? 그쵸. 이것저것 눌러보고. 특히 지메일 커넥션 이런 부분은 제가 유튜브 영상으로 대체할 거라서 그거는 이미 다 공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로 미리 해주셔도 좋습니다. 그거 링크 혹시 저한테 주시면 제가 구매자분들한테 같이 아, 보내드릴게요. 그래서 네네네. 여기 계신 분들한테도 주시면 그분들도 따로 공부하셔도 되니까 꼭 구매를 그렇겠네요. 하잖아요. 예습 자료를 미리. 예습 자료일 수도 있고 뭐 네. 시간이나 이런 게 여의치 않아서 혹시 못 들으셔도 네. 우리가 물론 구매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지만 재능을 기부하기로 했으니까 또 혹시 못 들으셔도 세임님의 유튜브에 꿀팁들이 많기 때문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하신 다음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9일에 오실 때는 두 가지 영상 링크를 꼭 한 번씩 더 복습하고 오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그거는 이제 구매하시면 네이버 톡톡을 제가 다 드려요, 내일. 그때 싹 보내드립니다. 네이버 톡톡만 보내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문자로도 다 보내드립니다. 네. 자본주의 되게 좋아요. 돈 내신 분들한테는 항상 편리함을 드려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그 문자. 유튜브 링크 방금 채팅창에 올려드렸고요. 여행가지님께도 카톡으로 남겨드릴게요. 아, 네. 이미 제가 메모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돼 있고 저희 한 번만 더 구매 링크 드리고 인사 마무리 질문 혹시 있으실까요, 오늘? 오늘 강의 내용 중에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네. 네, 19일에 질문, 네, 해보고 오셔서 질문을 하셔야지 그냥 메이크가 질문 어떻게 있습니다. 돼요? 질문. 장코치님 주세요, 네. 질문. 네네. 그 허세임님 지메일 연동 보고 제가 세 번 따라하고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 거 그 프로세스 그대로 네. 따라 그 공식이잖아 그냥 그대로 따라하고 입력했는데도 연결이 안 되는 이유는 뭘까요? 오, 정말 세 번이나 했으면 그대로 하셨을 텐데. 그 다른 분들 로직도 똑같이 그냥 그게 공식이라서 그냥 음, 따라했는데도 또 안 되더라고요. 음, 제가 얼마 전에 그 재능 기부 강의 메일이 1,300분이 다 돼요. DM 받으시는 분이. 근데 음. 이거를 그 지메일에서 하루 제한량이 있어가지고 대량 메일을 보내는 거를 다음이 한 500통까지 돼서 그걸 하나 만들었어요. 제가 저 쓰려고 그 스트리밋으로 다음에서 그냥 대량 메일 제가 보내면 알아서 이제 500통 보내주는 걸 했는데 계속 안 되는 거예요. 되다 안 된다 안 되고 왜 아까 됐는데 지금 안 되지? 그랬더니 제가 키를 넣을 때 띄어쓰기를 하거나 앞뒤에 혹시라도 그럼 뭔가 집어넣으실 때 그래서 그 VS 코드 할 때도 제가 명령어 넣을 때 특히 그 env 명령어 넣을 때 띄고 점 슬러시하고 env는 자꾸 안 띄고 점 슬러시 env에서 안 되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띄어쓰기도 되게 중요해서 한번 그런 거 체크해 보시려면 왜냐면 그대로 따라 했는데 안 되기는 쉽지 않거든요. 아무튼 세 사람 거를 보고 따라했습니다. 근데 그런데도 안 됐어요. 어떻게 제가 옆에서 붙어서 해드릴 수도 없고 큰일이네요. 코치님하고 아, 파이썬 너무 다닐 세 번, 때 옆에서 봤는데 세 음. 번이면. 코치님이 사실 그 아주 젊은 분은 아니신데 그래도 그런 거 치고 되게 잘 하시는 편이거든요. 근데도 안 됐다고 하는 거 보니까 뭔가 어딘가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그거는 예, 보지를 않아서 그죠? 네. 보지를 않아서 어려운 거. 아무튼 또 시도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파이팅! 파이팅입니다. 또 질문 있으신 분 있으실까요? 네, 또 질문 있으신 분 없으시면 저희 이제 마무리할게요. 오늘 너무너무 수고하셨고, 지금 구매 링크 드리는 거는 딱 24시간 내일 저녁까지만, 네, 내일 저녁까지만 3만 원입니다. 이후로는 비용이 바로 오르고요. 네, 또 질문 주셨네요. 음, 제이슨 파서 연결하고 텍스트 파서의 연결 차이, 텍스트 파서는 텍스트를 쪼개서 나눠주는 걸 얘기하는 거라고 아까 얘기를 하셨었죠, 선생님.
네네네. 파서는 기본적으로 다 쪼개는 건데, 제이슨 파서는 그 제이슨 문법에 맞게 해요. 그래서 우리가 미리 지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아까 제 자기소개도 뭐 이름, 뭐 탕수육 먹는 방법, 뭐 언어, 이렇게 미리 템플릿이 쫙 있었잖아요. 그거를 미리 박아놓고 그거대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 조금 더 특화됐다.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정확히 추출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되셨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다들 너무 수고하셨고, 랭체인 AI 웹 서비스 도전은 온라인으로 가능한 건가요? 예, 중강이에요. 네, 그거는 지피터스에서 하는 스터디 모임이어서 사실 저도 엄청난 전문가는 아니고요. 같이 AI 웹 서비스 만들어 보는 거를 같이 스터디 해보는 스터디 모임입니다. 그래서 매주 월요일에 줌으로 모여서 하고 있어요. 몇 추석 시? 다음 주부터 시작할 예정입니다. 월요일 8시입니다. 네, 월요일 8시라고 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다들 너무 수고하셨고, 일단 제가 녹화를 좀 끌게요. 공유도 중지하고. 네.